투자로 돈을 버는 법칙은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기. 초등학생도 할 만한 경제 공식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하락장이 오면 시작해야지. 지금은 너무 비싸니까 좀 떨어지면 들어가야지. 이런 말들 듣기엔 왠지 그럴듯합니다. 하락장은 싸게 살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니까요. 그런데 과연 하락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정말 좋은 전략일까요? 그럼 여기서 질문을 바꿔보죠. 그 하락장 도대체 언제 오나요? 정답은 하나입니다. 하락장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 전문가도 AI도 그 누구도 정확히 맞추지는 못하죠. 그래서 바로 여기서 하락장을 기다린다는 그 전략 자체에 치명적 문제점이 생깁니다. 기다리는 동안 시장이 오르면 너무 비싸졌다는 이유로 못 들어가고, 또 막상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아 지금 사긴 무섭다는 이유로 또 못 들어갑니다. 결과적으로 하락장을 기다리는 사람은 떨어져도 못 사고 올라가도 못 사는 모순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진짜 아이러니는요, 싸게 산 사람은 하락을 기다린 사람이 아니라 늘 시장 안에 있던 사람인 겁니다. 주식, 암호화폐, ETF까지 원픽 리포트. 그래서 질문은 이렇게 바뀝니다. 과연 하락장을 기다리는 게 정말 최선일까? 우리가 몰랐던 다른 원리가 있는 건 아닐까? 그 답을 찾기 위해 피델리티가 무려 45년치 데이터를 뒤져 시뮬레이션을 만들었습니다. 피델리티는 운용자산만 16조 달러에 이르는 세계 최대 규모의 종합자산 운용사입니다. 고객 맞춤형 상품을 개발해 오늘날 자산 운용업의 역사를 썼다고 불리는 곳이죠. 특히 장기 투자와 시장 데이터 분석에 강점을 가진 리서치 중심 회사인데요. 이 피델리티에서 매년 5,000달러를 투자했다면 얼마가 되었을까? 라는 45년간의 성장 시뮬레이션을 분석한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1979년 12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1일까지 매년 5,000달러, 한화로 연 730만원을 투자했다고 가정한 뒤 자산이 어떻게 성장했을지 본 거죠. 피델리티는 5가지 투자 스타일로 나눠 비교했습니다. 1. 소위 말해 최적의 타이밍이라는 저점에서 매년 5,000달러 투자. 2. 매년 1월 초에 정기적으로 투자. 3. 매월 한화로 월 60만원 정도씩 나눠서 투자. 4. 최악의 타이밍. 매년 고점에서 5,000달러 투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5. 투자 안 하고 현금 보유.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 먼저 매년 저점에서만 매수한 완벽한 투자의 경우부터 살펴볼까요? 매년 저점에서만 산다는 건 사실 투자의 신이라도 못 해낼 너무 비현실적인 가정이긴 하지만 어쨌든 최고 수익의 기준점이죠. 이 방식으로 45년간 투자를 했을 때 자산은 한화로 약 82억 원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타이밍을 고려하지 않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매년 1월에 투자한 경우는 어떨까요? 약 75억 원을 벌었습니다. 생각보다 그 차이가 크지 않죠? 그리고 매월 꾸준히 분할 매수한 사람은 약 70억 원을 벌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고점만 골라 투자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수익에 있어서 드라마틱한 차이를 보이진 않죠. 그리고 진짜 충격적인 건 바로 이 부분인데요. 매년 가장 비쌀 때만 산 최악의 투자의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약 62억 원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투자를 안 하고 45년간 현금을 보유한 경우엔 겨우 약 35만 달러, 한화로 5억 원이 못 되는 돈을 갖고 있을 뿐이었죠.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마이너스입니다. 이 그래프가 말해주는 메시지는 단순하지만 꽤 충격적입니다. 결론적으로 고점에서 샀든 저점에서 샀든 사실 그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매년 최악의 타이밍에 고점만 골라 투자한 사람조차 45년 동안 현금만 들고 있던 사람보다 훨씬 더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이건 어디까지나 가상의 투자 설정이고 실제로는 이렇게 고점에서만 사는 경우나 저점에서만 사는 경우는 없겠죠. 그렇다면 그 결과의 차이는 더욱 근소해질 겁니다. 즉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집착해온 타이밍이라는 게 사실은 별 의미가 없었다는 허무한 결과죠. 앞서 살펴보셨던 리포트의 첫 번째 차트가 고점 대 저점은 생각보다 별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줬다면 두 번째 그래프는 우리에게 더욱 결정적인 메시지를 던집니다. 1988년 이후 데이터를 모아 가상의 투자를 만들어 시뮬레이션을 했는데요. 상승률이 가장 좋았던 단 5일만 놓쳐도 장기 수익률은 무려 37%나 사라졌습니다. 단 5일입니다. 45년 중
단 5일. 시장의 가장 좋은 날들은 예고 없이 찾아오고 그 며칠을 놓치는 순간 장기 투자의 마법은 무너지죠. 그 짧은 며칠을 시장 밖에서 보낸 대가가 수십 년의 복리 효과를 갉아먹은 겁니다. 이 차트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언제 들어갔느냐보다 잠시라도 시장 밖에 나가는 게 더 위험하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타이밍을 노리느라 힘들었던 기억 있으실 텐데요. 사실 완벽한 타이밍을 잡는다는 건 성공 확률이 낮습니다. 게다가 스트레스만 높아지고 결과는 엇박자일 때가 많죠. 반면 꾸준한 투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고점을 사든 저점을 사든 별 영향이 없이 결론적으로는 승리를 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즉 투자는 언제보다 얼마나 오래 꾸준히가 핵심이라는 건데요. 그런데 요즘 시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AI 과열, 거품론이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AI와 클라우드에 대한 과잉 투자가 과거 패턴과 닮았다는 경고들이 이어지고 있죠. 2008년 금융위기를 예측한 전설 마이클 버리도 이번 버블은 큰 조정이 뒤따를 거라는 무서운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워런 버핏도 역사적 고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며 단기적으로 최대 50% 폭락도 가능하다 경고했죠. 버핏은 기술주와 금융주 지분을 축소하고 자사주 매입을 일시 중단하며 현금 보유 비중을 확대하는 방어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시장 과열에 대비하려는 움직임이죠. 하지만 버핏은 단기적으로 50%가 폭락할 수 있다면서도 장기적으로는 미국 경제와 시장의 회복력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고 언급했는데요. 즉 단기 조정은 경고하지만 미국의 장기 성장력은 여전히 믿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앞서 살펴본 시뮬레이션을 통해 장기 투자와 시장에 머무르기가 핵심이라는 사실은 확인을 했습니다. 시장에서 벗어나는 게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도 봤죠. 그럼 여기선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폭락이 오든 말든 꾸준히 모아도 되는 자산은 뭘까? 하고 말이죠. 그래서 지금처럼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큰 시기엔 방어력과 회복력을 모두 갖춘 ETF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주로 언급되는 대표적인 ETF 3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TLT입니다. TLT는 미국 20년 이상 만기 장기 국채에 투자하는 ETF로 한마디로 위기 때 강해지는 ETF입니다. 말 그대로 미국 국채 ETF죠. 미국이 망할 거라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 주식보다 훨씬 안전한 자산으로 분류됩니다. 게다가 주식 폭락장에 더 강한 특징이 있는데요. 주식 시장이 폭락할 때 투자자들은 위험 자산에서 빠져나와 안전 자산, 즉 미국 국채 같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 과정에서 국채 가격이 오르고 따라서 TLT도 상승하죠. 즉 주식과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강해 포트폴리오의 보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할 ETF는 XLU입니다. XLU는 미국의 전기, 수도, 가스 같은 필수 공공 서비스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ETF입니다. 이런 분야는 사실 경기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반드시 쓰는 거죠. 그래서 XLU는 불황에도 수요가 거의 줄지 않습니다. 배당도 꾸준하고 시장 변동성이 클 때일수록 더 안정적이라는 뚜렷한 특징이 있죠. 특히 요즘은 새로운 성장 동력까지 생겼는데요. 바로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 폭증입니다. AI 시대가 열릴수록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기 때문에 유틸리티 기업들의 매출과 투자 규모도 함께 확대되는 추세죠. 전력 인프라는 AI 산업의 기본인데요. 이 같은 흐름은 XLU의 성장성을 추가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경기 흔들림에 휘청이지 않는 생활 필수 인프라라는 안정적인 성격에 대해 AI 시대의 수혜주라는 두 가지 특징을 동시에 갖추고 있죠. 마지막으로 SCHD입니다. SCHD는 미국의 우량 고배당주 100개만 골라 담은 ETF인데요. 특징이 아주 명확합니다. 기업 실적이 탄탄해 하방 방어력이 좋고 시장이 출렁여도 배당이 안정적이며 침체기, 조정장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꾸준함이 빛을 발합니다. 즉 SCHD는 단기 급등을 노리는 ETF가 아니라 오래 들고 갈수록 강점을 보여주는 기본기 탄탄형 ETF입니다. 앞서 언급한 이 3개 ETF는 경기 침체나 주가 급락이 시작될 때 안정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지켜주는 방어 전략 조합으로 많이 추천됩니다. 폭락이 오든 변동성이 커지든 금리가 오르든 내리든 꾸준히 들고 가기에 가장 현실적이고 실전적인 선택지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늘 언제 들어가야 하지? 지금은 비싼가? 좀 떨어지면 살까? 라는 타이밍 고민에 갇혀 살지만 결국 투자는 타이밍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것. 시장은 언제나 요동치지만 일관된 투자만이 모든 변동성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는 시간이었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단순합니다. 공포에 팔지 않기, 욕심에 흔들리지 않기, 꾸준히
꾸준히 투자하기, 그리고 포트폴리오의 기초 체력과 방어력 챙기기. 그런 맥락에서 오늘 소개해드린 ETF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겠죠. 그럼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